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중 하나가 학생들의 원격 수업입니다. 원격 수업 후 학업 성취도엔 큰 격차가 생겼는데요. 그로 인해 최근 맞춤학습 컨설팅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만 하면 성적이 어느 정도는 오를 것 같아요. 나의 학습 상태를 진단 분석해서 나에게 딱 맞는 공부법을 제시해주는 특별한 학습 컨설팅 애플리케이션을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오늘 찾은 곳은 서울 서초구. 한창 겨울방학을 즐길 때지만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된 성훈 군은 예습 공부가 한창입니다. 성적에 신경은 어쩔 수 없이 쓰게 되죠. 인생을 좌우할 수 있으니까. 여느 아이들처럼 가장 큰 고민은 성적. 하지만 공부를 할수록 더 큰 고민에 빠진다고 하는데요. 사람마다 공부법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 공부법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효율이 가장 좋게 나오는데 저는 아직 그 공부법을 완벽하게 찾진 못한 것 같아서 그게 아직 고민이에요. 자신에게 딱 맞는 공부법을 찾기 위해 오늘도 수학 문제와 씨름 중인데요. 한창 공부를 이어가던 중 슬쩍 시간을 확인하는 성훈 군. 이번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연이은 공부에 혹시 집중력이 떨어진 건 아닐까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공부한 거 기록하고 있는 중이에요. 공부한 내용을 기록한다고요? 제가 공부를 한 거를 기록하면 피드백을 주는 어플이에요. 당일 공부한 과목, 단원, 시간 등 세부적인 학습 내용을 입력하는 건데요. 일주일간 나의 학습 내용을 진단 분석해 학습 진단 결과를 알려주고 추천 학습 내용을 제시해줍니다. 한마디로 1:1 맞춤학습 컨설팅인 겁니다. 제가 부족할 점, 그러니까 개선해야 할 점을 알려주는 점이 가장 좋았고 무엇보다 과외처럼 1:1로 저를 봐주니까 저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다른 애들한테 정신력이 분산한 틈이 없이 저한테만 집중되니까 그게 가장 좋았어요. 앞으로 성적이 좀 오를 것 같아요? 공부법을 이제 좀 익혀나가고 있으니까 이대로만 하면 성적이 어느 정도는 오를 것 같아요. 맞춤학습 컨설팅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업체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플랫폼 개발자 조유경 대표입니다. 저희 어플은 ICT를 기반으로 한 학생 컨설팅 평가 관리 시스템입니다. 모바일로 그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학생과 선생님들이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입니다. 학생이 기록한 학습 진단 평가에 대한 모니터링, 패턴 분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학습 컨설팅을 제시하는 건데요. 20여 년간 교육, 컨설팅 업종에 종사하며 쌓아온 노하우로 개발한 겁니다. 특히 신경 쓴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학생과 관리자가 실시간 학습 분석 데이터를 통해 쌍방향 컨설팅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모바일로 개인별 맞춤 컨설팅이 가능한 점은 요즘 같은 원격 수업 시대에 제격일 것 같네요. 가장 큰 특징은 현재 본인의 학습 상황을 체계적으로 알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전국의 학교, 학원, 교육기관, 학습센터 등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강의와 교육을 하면서 자체 개발한 학습 성취 유형 검사 외 4종의 검사를 일단 시작을 해야 되고요.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적합한 학습법과 또 학습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학생 관리와 컨설팅이 가능한 장점 때문에 협약을 원하는 곳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한 입시학원. 회의를 하느라 분주해 보이는데요. 과연 이곳을 찾은 이유는? 3월부터 저희 플랫폼을 사용하게 될 학원에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효율도를 높일지에 대해서 관리자분께 교육을 하러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 명의 교사가 수십 명의 학생을 관리하는 만큼 학습 컨설팅 플랫폼에 기대하는 부분이 클 것 같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전문적인 학습 진단과 학습 계획,
학습 시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컨설팅을 통해서 제한된 시간 내에 좋은 효과를 내야 하는 학생들이 많은 도움을 받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별 맞춤 학습 컨설팅을 통해 성적 향상의 발판이 될 신개념 플랫폼. 조유경 대표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개인 상황을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또 수준별로 관리할 수 있는 맞춤형 분석 데이터 분야에서 학생 여러분의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만을 위한 맞춤 학습 컨설팅을 통해 나에게 딱 맞는 공부법을 찾아보세요. 일단 내신 수학과 수능 수학의 큰 틀은 같다고 생각해요. 큰 틀이 뭐냐면 바로 암기입니다. 제가 계속 암기를 강조하는데 정말 암기가 중요하거든요. 내신 수학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선생님 프린트를 암기를 하는 거고, 수능 수학 같은 경우는 기출을 암기해야 합니다. 좀 냉정한 얘기지만 의대라던가 서울대라던가 그런 최상위권의 학교는 사실 가기가 힘들긴 해요. 하지만은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하한이 있어요. 하한이 있어요. 그래서 6등급 대 학생들도 충분히 카이스트를 제외한 이스트 계열은 충분히 갈 수 있고요. 또 성균관대나 중앙대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많이 뽑습니다. 일단 학원에서 Q&A를 하면요, 학원에서 주는 자료에 대한 Q&A만 받을 수 있다는 게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고 학원에서 대한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Q&A 활동은 충분히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오히려 학원에서 Q&A를 하면 학습 태도라든지 학습 방향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받기 어려운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학원이 안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가장 도움을 받았던 건 첫 번째로는 디테일한 학습 방향. 왜냐면 학원 선생님이나 과외 선생님은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학습 방향에 관한 얘기를 하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으면 주어진 시간을 이제 온전히 학습 방향에 대한 얘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장점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약간 마음의 안정. 그렇죠. 네. 수험 생활을 해보신 분은 알겠는데 가까운 가족들과의 대화도 거의 단절되거든요. 그러면은 심적으로 외롭고 또 무너질 때도 있는데 정기적으로 선생님 만나고 상담하면서 마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꼭 공부에 관한 게 아니더라도 같은 걸음을 나아가도 누구는 내가 한 발짝 나아갈 만한 거를 그걸 두세 배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같은 배속으로 꼭지를 공부를 하더라도 좁혀질 때는 격차가 느껴지기 마련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과도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열심히 하더라도 그 앞에 뭔가 보일까라는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게 가장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시 전략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선택할 전공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부터 내가 이제 어떤 전형을 어떤 학과에 지원할지까지 결정하는 굉장히 세부적 단계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본인이 꿈이 있고 이미 전공 이미 결정돼 있고 이제 뭐 전형 고민하고 있을 그런 정도라면 사실 더 이상의 뭐 입시 전략에 대한 조언은 크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본인이 진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고 뭐 자기가 관심 있는 대학에 관심 있는 과정도 다 알아보고 하는 정도라면 사실 더 이상 제가 뭔가 이 길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본인의 꿈이 불확실할수록 최대한 빨리 찾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교과 선생님과 상담할 때는 거의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상월, 6월, 구모, 육모, 구모 보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주기도 되게 길었고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한 선생님이고 과목 선생님이니까 수학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된다 하고 그렇죠. 알려주시는데 근데 과목별로 상담을 다 받고 그걸 약간 정리해서 시간을 보면 하루에 다 하기 부족한 경우가 그렇죠.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번이고 또 크게 그렇죠. 모든 과목을 해주시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이 과목이 부족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 또 주기도 그렇죠. 짧으니까 집중 안 되거나 아니면 내가 이랬구나 이거를 3달 간격이 아니라 한 주 주기로 할 수 있어서 좀 정신도 차리게 되고 그래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게 저 현역 때 국어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같은 고사장 안에 제 고등학교 3학년 같은 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국어를 망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 그러니까- 수험시험 장에서. 네. 정신이 나가 있어서 막 수학에서도 나 뭐 했는지 잘 모르겠어 막 기억이 안 이러고. 난다.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맞는데 이게 쭉 갖고 가야 그렇죠. 마지막까지 집중을 해서 해야 그렇죠. 어떻게든 이게 잘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아니지 재수하고 제가 다시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점심시간에 수학에서 제가 하나 틀렸다는 거를 알았어요. 딱 깨달았어요. 어떡해. 그래서 이제 영어 볼 때 나 그거 틀린 거 아닌가? 이 생각으로 약간 불안했는데 거기서 이제 다시 잘 잡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죠. 기회를 망하지 않고 그렇죠. 잘 본 것 같습니다. 네. 생각나는 게 딱 2개 있는데 제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를 잘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학원만 다니면은 성적이 올랐나 안 올랐나 막 헷갈리기도 하고 지금 뭐 잘 하고 있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와서 이제 얘기하고 한 거 다시 한 번씩 확인하다 보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게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약간 확인받는 느낌이 좀 컸어요. 또 하나는 약간 공부 얘기를 친구들이랑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해도 그렇죠. 장난식으로만 하지 그렇죠. 깊게까지 가면은 또 재미없기 때문에 재미없죠. 재밌어야 되는데. 네, 그죠. 그리고 부모님이랑도 얘기를 많이 해봤자 깊은 얘기를 많이 못해서 네. 여기 와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민경 학생은 또 학원 인강 뭐 이런 교재를 여러 번 좀 바꿨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 바꿨던 이유는 뭐고? 근데 바꿨던 효과는 뭐가 있었는지. 사실 그거는 이제 고3 때랑 재수 때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고3 때는 제가 대치동에 학원을 많이 다니면서 되게 학원을 많이 바꿨어요. 그리고 인강도 많이 그렇죠. 듣고 교재도 많이 바꾸고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랬던 이유는 제가 제 수준을 파악을 못하고 그냥 좋다는 선생님들 따라다니는 거지. 네, 맞아, 막 듣는 거예요. 맞아요. 보면 저기 질색이 많이 간대 막 이러면서 했는데 저는 막상 가서 듣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와서 뭔가 선생님 이 과목에 대해서 선생님께 피드백을 드릴 때도 말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했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과목 얘기가 나오면 약간 움츠러들게 돼요. 근데 이거 풀었어요. 그냥 여기 다녔어요. 라고밖에 말을 못하는 제가 이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번 바꿨었고 이제 재수를 하면서는 사실 그 재수 기숙학원에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의 수업만 들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선생님들의 수업만 그래서 제대로 안고 가려고 했어요. 고3 때 그렇게 많이 바꿨으니까 바꾸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이 선생님의 것이라도 확실히 먹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한 하반기에 가서 교재를 정말 많이 사서 풀었었는데 그거는 제가 일단 기본이 되었다. 그러니까 기출은 더 이상 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것만 집중해서 보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다른 선생님들의 관점도 듣고 싶었고 특히 수학이나 과탐 같은 경우는 진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다양한 관점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이런 새로운 문제들을 내가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이 사실 현장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새 문제를 받았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봐야만 늘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번 다회독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과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새로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러면서 나의 기본기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교재 같은 것도 여러 개를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자책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고 저 스스로한테 굉장히 막 벌을 줘가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데는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거기 계속 저를 자책을 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저를 가장 믿어준 분이 쌤이 처음이셨고 쌤도 그렇게 믿는데 나도 나를 믿자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자신감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제가 뭐 며칠마다 와서 쌤한테 이런 걸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너무너무 잘했던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단순히 뭔가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 수학을 제가 그러니까 좀 심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 자꾸 틀리니까 자꾸 제가 혼자 후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래서 선생님 제가 기본 문제만 풀어야 될까 봐요 라고 하니까 막 아니라고 하시면서 절대 아니라고 이런 것도 반드시 풀어야 된다고 하셔서 그때 알았어요.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잘못된 방향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는 부분도 해주셨기 때문에 제 멘탈 관리 플러스 이제 공부의 방향에 대해서도 잘 이걸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늘 고민하는 게 다른데 그때마다 쌤이 그거에 맞는 고민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해주셔서 처음에는 멘탈이었고 그 다음에는 공부 방향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 진로의 방향성을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대학하고 입학하고 나서도 이게 어떻게 완전 새로운 세상이니까 조금 어떻게 가야 될지 약간 막막했는데 좀 여러 가지 방향성이 생기니까 좀 한결 편해진 느낌이었어요. 건 뭘까요? 또 내신과의 차이가 있다면? 수능은 솔직히 어렵지 않았어요. 점수랑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만 그렇죠. 수능은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신과의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내신이 어려웠어요. 이게 우리 학교만 그럴지 모르겠지만 내신은 그러니까 저희 때 그 고3들이 어벤져스예요, 진짜.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이 이게 그러니까 평균은 솔직히 같거든요. 근데 극과 극이에요. 이 극에 있는 애들이 막 1등급을 너가 가져가네, 내가 가져가네 이러니까 그러면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이게 평가원도 아니고 그럼 문제를 어떻게 내겠어요? 지역으로 내요. 지역적으로 내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 문제가 오히려 더 쉬웠다. 왜냐면 수능은 정해진 틀이 있잖아요. 그거대로 하면 되는데 내신은 갑자기 여기에서 말도 안 되는 거를 꺾어버리고 막 한 문제 15분 이상을 공을 들여야 풀 수 있는 걸 내놓고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내신이 어려웠고 수능은 어차피 내신도 고3이 되면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으로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수능은 오히려 어려웠던 게 없던 제가 가장 많이 인사이트를 얻은 거는 책입니다. 학교 도서관 가가지고 경제라든지 내가 세특 쓰고 싶은 부분에 관련된 도서들을 판독을 해서 발췌독을 하든 아니면 판독을 하든 해가지고 따로 정리를 해놓고 그 정리된 이게 좋겠다 하면은 또 집 가서 또 찾아보고 네이버로 이렇게 찾아보고 논문은 거의 안 읽었던 것 같아요. 논문도 많이 찾는다고 알고 있는데 논문은 사실 고등학생 수준에서 다 읽기가 이야기가 조금 분량도 그렇고 네네 그래서 논문은 잘 안 읽었고 책을 많이 참고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수업은 다수의 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수업 진도든 숙제든 평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반의 평균에. 그리고 근데 학습 관리는 일단 1대1이라는 점에서 학원보다 우위가 있고, 그리고 제가 어떤 공부 방향을 설정을 했을 때 그게 충분히 자극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물론 자기가 생각하기엔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그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피드백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국어나 영어나 국어는 아니다. 영어나 수학 같은 거는 보통의 학생들은 학원을 다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학원에서 하는 대로 했던 것 같고 그 외의 과목들은 그냥 전날 시작해서 교과서 무조건 한 3번 읽고. 그렇죠. 한 3번 읽었죠. 네. 건희 학생 지금 기억해보면 교과서 진짜 엄청 잘 읽었던 것 근데 같아요. 교과서를 많이 읽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치. 이게 진짜 좀 진짜 그거 진부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 내용만 머리에 있으면 될 것 같고.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수학이나 영어 이런 것들은 응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가죠. 근데 그 외의 과목들은 응용이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개념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 내용만 알아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멘탈 관리? 근데 멘탈이 흔들 약한 적이 없었다. 약간 오히려 여기서 뭐 너 이렇게 하면은 너 뭐 서울대 갈 수 있어? 어디 갈 수 있어? 라고 말을 해주니까 그거에 대한 의심을 한 번도 해봤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이 그러면 된 거죠.